반갑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쭈누아빠입니다. 두두두둥. 센텀 르엘이 드디어 옷을 벗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요. 부산 하반기 분양시장을 선도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 쫄딱 망해서 미분양이 될 것인지, 청약을 해야 된다면 어디를 청약을 해야 되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주변에 부산의 대장 아파트 LCT랑 W까지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우리 다음 스텝을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양이 될 것인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변에 우리 이 르엘 말고 샘팍 LCT W 이렇게 부산에 좀 큰 대장 아파트 위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르엘 같은 경우는 34평대가 가장 적은 평수고요. 42평, 52평, 63평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00평도 있는데 요거는 펜트하우스이기 때문에 40, 50, 60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력은 50평, 60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34평, 여기는 사실 세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고 금액, 최고 분양가 기준으로. 그리고 40평대는 한 18억 정도, 50평대는 22억, 그리고 많게는 26억, 27억까지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63평 같은 경우는 33억 정도 나올 것 같고, 평당 분양가는 4천만 원에서 4천 중반대, 그리고 60평대로 가면 5천 이상이 되고, 뭐 펜트하우스는 평당 1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놀라운 금액이 아닐 순 없지만 이 주변이랑 비교해보면 그럴듯한데 라는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W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뭐 LCT, 샘팍, 마린자 이렇게 있지만 LCT는 당연히 여기보다는 확실한 형님이다. 입지도 그렇고요. 뭐 비교할 만한, 단지 약간 급은 확실히 LCT가 부산에서는 넘사벽인 것 같아요. 샘팍보다는 확실히 높죠.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마린자이는 34평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W랑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W랑 거의 금액이 좀 비슷합니다.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W는 용호동의 입지 용호동이죠. 용호동인데 광안대교 뷰로 거의 뭐 주름을 잡고 있는 부산에서도. 자, 여기 르엘은 수영강과 강안대교 뷰가 보이는 이 뷰로 하이엔드로 W의 거의 금액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재송동의 W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거의 W랑 비슷한 금액대의 분양가를 보실 수 있죠. 자, 위치를 보시면은 위치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재송역 앞에 있죠. 재송역 앞에서 좀 센텀 쪽에서는 거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건폐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좀 빼곡빼곡 다닥다닥 붙어 있다라는 느낌이 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 드는 것 같죠. 더 드는 것 같고, 이 수영강을 남서방향으로 봅니다. 남서방향으로 보고, 그리고 여기에 저희 샘팍도 요 밑에 센텀 앞에 있는데 여기도 한 50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광안대교 뷰를 보기 위해서는 샘팍을 또 넘어야 되는 일부 동호수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면 실사로 본 이 르엘의 위치는 이렇게 있고, 강안대교를 보기 위해서는 앞에 좀 많이 막혀 있죠. 예. 그리고 해운대구 청사가 들어오고 여기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향후 5년 뒤에 입지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 이거를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청약을 하려고 하면 어떤 세대들, 어떤 타입들에 대해서 청약 가치나 금액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좀 집중 분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안에 내부 세대 마감은 뭐 대부분 다른 영상이나 다른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하이엔드라고 보기에는 초하이엔드라고 보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가 커서 그런가? 어떤 사람은 또 자이급이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 수전이라든지 뭐 욕실이라든지 아니면 거실 뭐 이런 마감재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복이기 때문에 전부 거실에 이렇게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창호 사이즈를 대충 보면 한 1m, 1m 정도 되는 큰 기둥이 코너마다 있다. 라면식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불가항력적인 문제죠. 그리고
데드 스페이스가 꽤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4 타입 평면 보도록 할게요. 84 타입 평면이랑 배치도를 같이 보면서 금액이랑 우리 이렇게 비교를 한번 전 타입을 해보면서 어떤 세대, 어떤 타입이 좋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84 타입은요, 뷰 안 나옵니다. 뷰 안 나오죠. 예, 뷰 안 나오는데, 사이 뷰가 살짝 나올 수는 있어요. 105동의 4호라인 같은 경우는 이 거실이 서양이거든요. 거실이 서양이니까 이 사이 뷰가 살짝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5호 타입 같은 경우에도 주방이나 침실 2, 3 쪽에서 사이 뷰가 살짝 104동, 3동 사이로 해서 나올 수 있는데 거의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2000세대 중에서 한 120세대 약 5% 물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완판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분양해서 나중에 줍줍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청약 통장을 넣어서 당첨을 기대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84 타입은 저는 완판이라고 생각을, 1순위 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몇 타입이죠? 예, 104 타입 42평입니다. 42평을 보도록 할게요. A, B, C, D 이렇게 4개를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A를 먼저 보면 A는 뷰가 안 나옵니다. 애석하게도 104A는 뷰가 안 나옵니다. 보시면은 104동, 3동, 2동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왼쪽 배치도에 쳐놨거든요. 남향의 향은 좋은데요. 뷰는 나오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4B 보도록 할게요. 104B는 뷰가 나옵니다, 여러분. 104A에 비해서 뷰가 나오는데 지금 103동, 2동, 1동, 6동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동그라미를 해놨고 이 배치도상의 구조를 보면요. 106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뷰가 어디서 나오냐면 침실과 주방에서 침실 2, 3 그리고 주방에서 뷰가 나오게끔 돼 있고 103동, 2동, 1동에서 보면 지금 침실 1과 거실에서 뷰가 나올 수 있게끔 돼 있어. 이 배치도의 형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04A는 아예 뷰가 안 나오지만 104B는 뷰가 나온다. 사이 뷰가 나오고 꽤 괜찮은 뷰가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42평을 한다라고 하면 104A보다는 104B를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104C 한번 볼게요. 104C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뷰가 나오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샘팍을 보는 이 르에를 보는 뷰가 아니라 샘팍을 보는 뷰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이랑 그리고 침실 1에서 전부 다 센터파크 쪽을 그리고 수영강 뷰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04C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막힌 뷰가 아니라서 공원과 수영강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조금 이 타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4D 한번 볼게요. 104D는 이렇게 보시면요. 어디서 뷰가 나오냐면 얘는 침실과 거실에서 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영강으로 바로 나오거든요. 서향으로. 바로 나오고 다만 이제 104D가 보시면 42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대수가 작은 게 104동 같은 경우는 층수가 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세대수가 42세대밖에 없고 뷰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104A를 제외한 나머지 104B, C, D는 뷰가 나오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만약에 청약을 당첨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타입을 제가 고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청약에 넣는 거는 104D나 아니면 104B 그리고 104C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104A는 아마 넣지 않지 않을까, 안 넣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52는 자 보시면 A, B, C, D 전부 다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자 똑같이 생겼는데 자 63평을 제외한 52평이 지금 몇 세대가 있냐면 한 700세대 정도 있는 것 같죠. 700세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3호와 6호 라인, 그러니까 아파트에 이렇게 평면을 봤을 때 배치도를 봤을 때 중간에 2세대씩 이렇게 전면에 배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중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104 타입은 맨 뒤에 있었죠. 맨 뒤에 있었고 125, 50평대는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3호, 6호 라인에 다 있거든요. 근데
125A 같은 경우는 잘 나오죠. 노란 색깔 잘 나옵니다. 그런데 오른쪽 깔 제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2개 쳐놨죠. 여기는 뷰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주방이랑 거실 쪽에서는 이렇게 저쪽을 보죠. 내륙 쪽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빨간 색깔 선 같은 경우는 구조에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노란 색깔 거실에서 보는, 그리고 침실 2, 3에서 보는 뷰가 중요한데, 이렇게 3분의 1은 125A 타입의 3분의 1은 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땅땅땅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25A 타입은 미분양이 분명히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요게 거래가 되고 금액이 올라가면 나중에 완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A에서 만약에 6동, 5동 쪽에 6호 라인에 걸린 당첨자는 아마 좀 계약을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률이 1대1을 넘어선다고 했을 때 말이죠. 125B는 저기 104동 위쪽에 하나가 있죠. 뷰 나오고요. 125C 104동 쪽에 하나가 있죠. 뷰 나옵니다. 125D 3호, 3동, 2동, 1동, 3동, 2동 쪽에 있는데 얘들도 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탕탕탕 125A는 125A의 3분의 1은 뷰가 나오지 않는다. 자, 우리 154를 보도록 할게요. 63평이죠. 63평인데 얘는 104, 103, 102, 101 너무 잘 뽑아놨어요. 106동까지 잘 뽑아놨는데 105, 106동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전면에 2세대가 배치가 돼 있죠. 돼 있는데 105동의 1호 라인, 106동의 1호 라인은 뷰가 수영강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차라리 106동 같은 경우는 저 센텀 쪽으로 이렇게 뷰가 보일 수는 있지만 105동은 106동에도 받친다. 그래서 154 타입 63평도 한 3분의 1은 아닌 것 같아요. 볼게요. 총 10세대 중에 2세대 한 20% 정도는 수영강 뷰가 나오지 않는 상대적으로 좀 뷰가 좋지 않은 계약 포기의 확률이 높은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펜트하우스, 모르겠어요. 펜트하우스 이 구조도 사실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침실 하나, 둘, 셋, 4개에 가족실까지 있고요. 드레스룸, 테라스도 엄청 크게 2개가 있고, 팬트리 2개, 드레스룸 3개, 파우더룸 1개, 100평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래. 평당 1억입니다. 100억.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나름 이렇게 뷰를 잘 뽑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세대들, 웬만한 타입에서는 뷰가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84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뷰를 기대하기 어렵다. 감안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르엘의 입성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4 같은 경우도 104A는 뷰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다만 104B, 104C, 104D는 괜찮은 뷰가 나올 것 같아서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104 중에 104 타입 B 중에 106동 쪽에 있는 타입은 뷰에 좀 막힘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50평대를 보시면 50평대도 다 좋지만 지금 125A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뷰가 아예 막히는 타입이 있다. 그리고 60평대도 다 좋지만 한 20% 105동 6동 계속 105동 6동은 뷰가 막히는 타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계약 포기에 대한 세대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완판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투자 가치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랜드 오픈은 했고요. 청약 특별 공급, 청약 1순위, 2순위 하고 난 다음에 7월 29일 당첨자 발표 두구두구두구두구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있다가 8월 중순쯤에 8월 초에 이 여름 휴가 기간에 열심히 고민을 하시고 서류를 접수를 하셔서 8월 중순 11일부터 정당 계약 기간입니다.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률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죠. 부산의 미분양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부산의 평당 4천만 원의 길을 센텀 레일이 열고 남천 서밋에서 깃발을 꽂을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대목이고 하반기의 분양시장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이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도 좋다. 르엘에 맞게끔 커뮤니티도 잘 뽑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저리 오늘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핵심을 조금 간추려서 보면 부산 주요 초고가 아파트랑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재송동의 W다. 마감재도 그렇고요. 금액도 그렇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재송동이라는 입지적 한계를 르엘이 뛰어넘을지 해운대구청 신청사와 공원하 그리고 르엘 자체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르엘 자체가 입지가 될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청약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뷰가 나오는 타입 안 나오는 타입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넣으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104G 타입은 이렇게 세대 층수가 낮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뷰가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이 타입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분양 예고가 될지 일부 세대 미분양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르엘 청약에 대해서 완벽 분석해봤고요. 주변에 초고가 아파트랑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5년 뒤에 완공돼서 입주할 2030년의 르엘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